2년 전 35살. 딱 이맘때쯤 퇴사를 했다. 회사를 그만두던 그때의 감정이나 상황이 이상하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때 나는 참 무모했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묻는다.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이 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2년 전 나는 그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지금의 나는 조금 다르다. 무작정 퇴사를 하고 2달만 쉬어보겠다던 나의 다짐은 일주일도 안 돼서 끝이 났다. 쉬는 걸 못 견디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쉬면서 갖게 되는 불안감을 극복하기 힘들다. 무언가 해야 마음이 편해져서 지금까지 일도 취미도 참 많이 경험했다. 퇴사를 해서 마음이 불안하다면 바쁘게 뭐라도 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실 퇴사 후의 마음의 불안은 금전적인 문제에서 비롯되는데 퇴직금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돈 안 되는 경험도 꾸준하게 했고 운이 좋았지만 그게 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시간은 2년이나 흘렀지만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직도 시작 단계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1년 정도 되었고 1인 기업이라 혼자 치고받고 하는데 먹고 살 만큼은 벌지만 사실 마음은 아슬아슬하다. 회사는 사람 때문에 다니고 사람 때문에 그만둔다지만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는 업무 스트레스를 나눌 동료들이 없기 때문에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온전히 내 몫이다. 그러다 보니 별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하는 날이 있다. 예를 들면 날씨에 따라 마음이 어지러워질 때도 있고 이틀 전에 널어둔 침낭이 마르지 않은 걸 가지고 이런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책하면서 마음이 서러워지기도 한다. 그럼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해야 할까? 명확한 해결 방법을 찾지는 못했지만 나는 시간이 나면 캠핑을 가려고 하는 편이다.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인데 일부러 일터 근처에서 벗어나 일을 할 수 없는 곳에 머물면서 일과 관련된 생각을 멈추는 방법이다. 요즘은 건강 문제로 고민이 하나 더 늘어서 맥주를 무알콜로 바꾸었더니 뭔가 스트레스가 안 풀린다. 현실 도피 방법은 일이 너무 많을 때는 쓸 수 없는 방법이라 이 방법을 자주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차 한 잔 마실 시간은 있으니까 맛있는 걸 먹으러 가거나 멋진 카페를 찾아가기도 한다. 고북이 이런 카페들을 잘 찾아내서 가끔 같이 가는데 이럴 때 결혼하길 잘했구나 싶다. 가끔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지만 옆에서 예민하게 내 고민이나 감정들을 나의 표정만 봐도 잘 캐치하는 사람이라 편하고 마음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그리고 시간 나면 엄마랑 통화를 자주 하려고 하는 편인데 엄마랑 통화를 길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나 고민이 반쯤은 풀리는 느낌을 받는다. 2년 전,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무 대책도 생각도 없이 퇴사를 했다. 믿는 구석도 없었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딱히 후회를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퇴사 말고 이직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한다. 퇴사를 하고 나서야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안정감에 대해 생각했다.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가 힘들어서 퇴사한 게 아니었다. 내가 다니던 회사 자체가 너무 싫었고 그 회사 고유의 사상이나 집단 문화가 싫었기 때문에 당시에 이직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었다. 사회생활이 힘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이직을 했다면 그냥 안정적으로 잘 다녔을 것 같다. 운이 좋게도 퇴사 직후 취미로 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직업이 되어가면서 회사 생활에 대한 생각은 고이 접게 되었다. 웃기지만 나는 주변에 퇴사를 절대 권하지 않는다.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루틴 없이, 소득 없이 사는 게 과연 안정적일까? 기상 시간이 일정치 않고 게을러져 생활이 엉망이 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퇴사 후 프리랜서나 1인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스스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퇴사를 해보니 알게 되었다. 도와줄 사람도 없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의 몫이다.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게 마음 관리하는 법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캠핑이나 맛집 탐방도 좋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들을 찾는 게 좋다.
나는 먹는 걸 좋아하고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를 하며 마음 관리를 한다. 고북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내 요리를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다. 근데 이거 진짜 맛있다. 내 선택에 지지 않고 지치지 말자 늘 다짐한다.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라면 집에 좋아하는 공간들을 만들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는 우리 집 베란다를 정말 좋아한다. 올해는 양귀비, 코스모스를 심었다. 식물을 키우다 보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 약간 인간관계랑 비슷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관심을 주어야 한다. 관심을 많이 주면 오히려 시들게 된다. 올해는 키우기 쉬운 완두콩과 바지를 심었다. 씨앗에서 싹이 트고 흙을 뚫고 올라와 그 모습을 보여줬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다. 이곳에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녹색은 사람도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마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녹색을 좋아하는 것 같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하는 취미 생활들이 있다. 최근에는 이런저런 그립톡 만들기에 푹 빠져 있는데 그냥 만들어서 주변에 선물하는 게 전부다. 해리포터 케이크 모양으로 그립톡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건 생각보다 어려웠다. 케이크에 글씨 쓰는 것처럼 크림을 짜서 글씨를 써야 하는데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나? 뭔가 너무 영화에서도 어설펐으니까. 마지막에 만든 게 제일 나은 것 같나? 직장인들처럼 주말이 따로 있진 않지만 일이 없는 틈을 타서 가끔 쉰다. 그러나 퇴사하고 마음 편히 쉬는 날은 거의 없었다. 정해진 주말은 없고 일도 자유롭다 보니 그냥 틈나면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쉰다. 요즘은 매일 저녁에 라디오를 들으며 일정을 정리하거나 글을 쓰기도 한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라디오를 듣는다.
TV보다 라디오를 좋아했던 나는 목소리와 음악이 주는 위안에 사로잡혔다. 라디오를 들으며 성적이나 친구에 관해 고민하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던 10대의 나는 30대가 되어 그때의 고민은 참 솜털 같았구나 생각한다. 같은 라디오를 들으며 지금의 나는 돈이나 건강 문제에 관해 고민하게 되었다. 라디오라는 하나의 매개체는 시간이 흘러 전혀 다른 의미의 위로가 된다. 그게 참 묘하다. 퇴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당장 현재만을 고민하게 되었다. 과거나 미래를 생각할 겨를은 없다.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늘 돈이 아쉽다. 내가 이런 고민을 할 줄 몰랐지. 싹을 틔우기 위해 매일 물을 주어야 한다. 싹이 나올 때까지는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해가 뜨고 날씨가 맑아졌다. 널어둔 침낭도 뽀송뽀송 말랐다. 해가 들어 예쁜 그림자를 만든다. TV를 틀었는데 마침 좋아하는 영화를 하고 있고 고북이 없어서 커피 한 사발을 혼자 다 마셨던 날. 별것 아니지만 행복한 기분이다. 나는 퇴사를 했고 2년 동안 많이 달라졌다. 너무 힘들어 다 때려치고 싶었던 2년 전의 나는 없다. 한편으로 불안하지만 한편으로는 괜찮다. 그냥 뭐랄까, 나만 열심히 하면 되니까. 일이 힘든 건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오늘도 내일도 화이팅이다.